구모 확통 어땠나요? 어떻게 느꼈어요? 육모에 비해선 난이도가 어땠어요? 음, 육모가 기억이 안 나죠. 뭐 그냥 내가 보기엔 그렇게 그다지 뭐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쉽지도 않았거든. 왜냐하면 이게 이제 28번이랑 30번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구해야 1의 자리까지 딱 맞아야 답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29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답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 이게 단답형이지만 객관식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28번, 30번은 좀 다르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우리가 제대로 세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 단원에서 오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저 단원은 항상 어려운 단원이니까. 그러면 일단 28번, 30번 빼고는 다 맞았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 28번, 30,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확통을 다 맞는 게 좋긴 하거든. 여튼. 왜냐하면 공통을 다 맞기는 어려울 테니까. 공통에서 한두 개 틀린다 치고 그래도 확통을 다 맞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일단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확통 문제 풀 시간이 있어야 돼요. 확통을 한 20분 남겨놓고 풀기 시작을 하면 인간적으로 30번까지 다 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통 문제를 풀 때 이번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특히 이번 공통 같은 경우에 또 막 그 앞부분에서 시간 쓴 애들이 좀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9번? 9번이었나? 뭐 좀 10번? 뭔가 이상한 데서 애들 시간 좀 썼던데? 뭐 그렇게 약간 난이도 생각지 않았던 데서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막 써버리면 이제 문제는 억울한 건 확통이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시계를 계속 좀 봐주도록 하고 공통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 공통점이 맨 마지막 문제라고 어려운 게 아니지. 공통도 22번 생각보다 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확통도 30번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작년 수능도 30번이 쉬웠어. 문제가 긴 대신에 난이도는 쉽거든. 그래서 어쩌면 국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튼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서 너희가 제대로 이해했을 풀기만 하면 28번보다 오히려 30번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공통도 똑같아요. 맨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너희가 느끼기에 말렸다 싶으면 그냥 쿨하게 넘어가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겨서 시간 배분을 잘 해줘야 풀 수 있는 걸 다 맞을 수가 있어. 풀 수 있는 것만 다 맞았어도 이번 시험에서 억울하진 않을 거야. 점수 나왔을 때. 일단 확통 한번 풀어볼 거고 27번까지가 3점인데요. 27번까지 중에서 혹시 풀고 싶은 문제 있나요? 거의 다 맞은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나는 사실은 찍었다 하는 문제 있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28번 풀어볼게요. 28번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고요. 시험지 자기 거 있으면 자기 거 꺼내도 좋아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세요. 열심히 풀었어. 아주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어. 그치? 너무 슬프죠? 자, 28번은 이제 문제 30초만 더 줄게. 읽어봐. 됐어? 문제 이해됐어? 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지. 자, 먼저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되는 걸 찾을지, 안 되는 걸 찾아서 뺄지. 뭐가 좋을까? 아, 잘 안 들려. 안 되는 거, 그치? 안 되는 걸 빼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엔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볼 건데, A, B가 각각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구할 거고요. 여기서 어떤 걸 빼야 되나? 한 장 이상이니까 A 또는 B가 0인 경우, 0개를 받는 경우, 이거는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쵸? 이런 경우 제외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 A가 그치. 세 가지 이하니까 0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하가 아닌 거니까 네 가지인 걸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A가 네 가지인 경우를 또 빼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한글로 적으세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길어. 그치? 하나씩 생각하면 기니까 너희의 거시적인 계획을 별거 아니지만 손으로 적어 놓기만 해도 요거 하고 요걸로 갈 때 한 번 더 생각을 안 해도 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자, 어떻게 할 거냐? 먼저 1번. 전체의 경우를 구할 거예요. 전체의 경우.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900가지요.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지. 일단 A가 이 라지 ABC 중에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렇게 같은 것들끼리 하나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몰 A가 가능한 거 세 가지, 그리고 스몰 B가 가능한 거 세 가지, 그리고 스몰 C가 가능한 거는 3H3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몰 D도 같은 이유로 3H3일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900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A 또는 B가 0개인 경우라서 A가 0개인 경우를 생각해 볼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B가 0개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또 당연히 A와 B가 모두 0개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생각하자마자 2번 더하기 3번 빼기 4번이라고 적자. 헷갈릴 수 있어. 지금 여기 필요한 게 많아가지고. 그치? 그러면 A가 빵개인 경우는 어떻게 구하지? A에 안 주면 되는 거니까 이 스몰 a는 둘 중에 하나라서 3이 아니고 2가 되는 거겠죠? 같은 이유로 얘도 두 가지가 될 거고 얘는 BC에다가 3개를 주는 거니까 BC에다가 C 3개를 주는 거니까 B 더하기 C는 3이고 B랑 C가 0 이상이라는 EH3에 해당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EH3 그리고 또 EH3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내가 그래서 모두 0개인 거 뺐잖아. 뺄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계산하면 64예요. 얘는 몇 가지일까요? 똑같이 64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랑 B가 모두 빵개가 되면 A랑 B 아무도 주지 않을 거고 얘는 무조건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C만 다 가지는 거니까 한 가지인가요? 그쵸? 됐어요. 그러면 이제 A가 네 가지를 다 갖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 A에 네 가지 색이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A에 네 가지 색이 들어가면 자 A랑 B랑 C가 있는데 얘 일단 A랑 B랑 C랑 D를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스몰 C 두 개랑 스몰 D 두 개가 남아요. 그쵸? 얘네들을 나눠주는 요 상황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B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 이걸 나눠주는 상황에서. 그래서 나는 B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센 다음에 B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빼줄 거야. 그러니까 A가 네 가지 색이면서 B가 0개인 경우를 빼줄 거야. 그래서 5번에서 6번을 빼줄 거야. 이렇게 하면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자. CCDD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쟤네들? C 두 개, D 두 개를 ABC에다가 이제 주면 되지. 얘는 3H2가 될 거고 얘도 3H2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H2 곱하기 3H2 그러면 뭐야? 36. 66에 36. 그 다음에 A가 네 가지 색이고 B가 0개. 그러면 이제 B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CCDD를 B에는 넣지 않고 A랑 C에만 넣는 거거든. 그러면 EH2인가요? 그리고 EH2인가요? 요거는 뭐가 돼요? 9가 돼요. 끝났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별거 없지. 너희가 머릿속이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넘버링을 잘 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천천히 풀기만 하면 답이 나와. 어렵지 않거든.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문제가 다 이해가 분명히 되어 있었을 거야. 만약에 답이 안 나왔다면 어디서 생각을 잘못했는지 보고요. 만약에 이런 거 할 때 A에 네 가지 색이 들어가는데 그때 B는 하나 이상이어야 되고 한 번에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여기서도 A가 한 빵개인데 그럼 B는 하나 이상이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또 그럼 너무 생각할 게 많으니까. 물론 그게 처리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다가 틀리니까. 그냥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주는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겹치는 거 문제 풀기에도 훨씬 수월할 거야. 다음 문제 해볼게요. 29번. 29번 문제 좋지? 어때? 별로? 29번 문제가 난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너무 통계만 내면 또 좀 난이도가 너무 낮아질 수 있는데 이제 통계만 내면 좀 쉽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경우의 수 적당히 넣어가지고 생각해서 문제 푸는 거. 문제를 먼저 이해해 볼 건데 뭐라 그러냐면 집합이 있어. 원소는 많지 않은데요. 원소 3개짜리니까 부분집합 8개 나올 거고 원소 2개짜리니까 부분집합 4개 나오겠죠. 각각의 부분집합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는데 거기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이 개수를 기록하는 거야. 근데 기록한 수, 그러니까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개수가 한 개인 횟수. 그러면 개수가 한 개인 횟수. 이 중에서 이거니까 개수가 한 개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개수가 한 개인 횟수 x에 대해서 이 x는 바이노미얼을 따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갈 확률이 뭐냐 하면 P 더 개수가 한 개일 확률이 되는 거지. 그치? 저 개수가 한 개일 확률을 먼저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되지? 첫 번째, 교집합이 뭐가 되는 경우? 2가 가능하겠네요. 2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교집합이 3이 되는 경우. 일단 각각의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는지 보면요. 교집합이 2가 되려면 집합 A에서 2를 뽑고요. 이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집합 표시 안 할게요. 2를 뽑고요. 집합 B에서는 2를 뽑고요. 그렇죠? 교집합. 그 다음에 얘가 2일 때 얘는 2, 3을 뽑고요. 됐죠? 이번에는 A가 2, 3일 때 B는 2를 뽑으면 되고 A가 2, 3일 때 B가 2, 3을 뽑으면 이러면 교집합이 2랑 3이 돼서 요거는 안 되는 거야. 그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A가 2, 4가 되면 그때는 B는 2가 되고 얘가 2, 4일 때 2, 3 뽑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2, 3, 4일 때 B는 2면 되고요. A가 2, 3, 4일 때 B가 2, 3이면 이건 교집합이 2, 3이 되니까 또 안 돼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전체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가 되죠? 총 6가지가 되죠. 6가지. 그러면 교집합이 3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똑같죠. 그렇죠. 다를 이유가 없어요. 2, 3, 4, 2, 3, 2랑 3의 입장이 동등하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6가지야. 그러면 총 가능한 거는 6 더하기 6이 되어서 12가지가 될 건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렇지. 전체는 8 곱하기 4. 8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 8에 32. 따라서 확률이 32분의 12야. 그러면 얘를 4로 나누면 안 되네? 아, 되네. 8분의 3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래서 요 8분의 3이 여기에 들어가 주면 돼요. 해결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노멀을 따르도록 할 수 있어요. NP, NPQ 이용해주면 되지. NP가 뭐 나와요? 계산해보면 맞아요. 5760 계산 잘한다. 그 다음에 NPQ 해가지고 여기 평균 아니 뭐야 표준 편차 구하면 뭐 나와요? 여기다 88분의 5 더 곱하면 뭐 나와요? 3600? 그러면은 60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다 구했어요. 됐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확인해 보면 확률이야. 무슨 확률? X가. 내가 미리 헷갈릴까 봐 X라고 또 적어놨어. 저걸 안 적으면 문제 풀 때마다 주어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서 귀찮거든요. 문자를 설정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어둬야 안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X가 5880 이상 1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Z가 어때요? Z가 지금 얼마 차이나? 120 차이 나네? 그러면 시그마 2개 더 큰 거니까 2 이상이 되면 되고 여기서 헷갈리지 않게 꼭 뭐 하라 그랬어? 꼭 그림 그리라 그랬어. 그림 그려서 여기 2를 기준으로 2 이상이 된다는 걸 눈으로 보라고 했어. 그럼 0부터 2까지 넓이가 얼마냐면 0.477이에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0.5에서 빼서 0.023인가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다가 1000 곱해서 대답해주면 되겠죠. 됐어? 너무 쉽지? 너무 쉬운 거야. 이게 어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림을 그리면 안 틀려요. 그렸어요? 아, 엿다 그렸어요? 마이너스라고 적었어요, 혹시 그러면? 여기다가? 그거는 맞는 2로 했는데 어, 어, 어. 뭔가 너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이래서 그치. 우리가 시간이 쫄리면 알아도 뻘짓을 하니까 풀 수 있는 문제는 여유롭게 풀 수 있게. 네, 네, 네. feel 여기다 1000을 곱했더니 230이 나왔어요? 어머. 그, 근데 혹시 진짜 소수점 구하는 거 할 줄 아는 거 맞아요? 그 혹시나 소수점에다가 1000 곱하는 거 어려우면 꼭 이야기하세요. 꼭 질문하세요. 요거 1000분의 23이에요. 30번이요. 참네. 아니, 확통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해? 어, 초등학교 산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이거? 자, 30번 문제 읽어보자. 문제가 길어요. 지금 처음 읽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시간 먼저 줄게요. 자, 같이 해볼게요. 문제 이제 다 읽었지? 문제 길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학생 A는 18밖에 없어, 카드가. 근데 이 중에서 임의로 내려놓는 건데, 임의로 이제 8이 나오면 8을 내려놓을 거예요. 그다음에 2, 3, 4, 5, 6, 7 중에서 n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n 이하의 수면 b는 그 카드를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면 내려놓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A랑 B가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내려놓는다를 동그라미로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은 A랑 B가 둘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A가 내려놓고 B는 내려놓지 않을 수도 있고요. A는 내려놓지 않았는데 B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둘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 상황 네 가지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려놓는다, 내려놓지 않는다 끝이 아니고 귤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거니까 다시 귤로 넘어가야 돼.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2명이면 지금처럼 1번 케이스처럼 2명이면 더 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만 귤을 받아요. A는 뭐를 내려놨어요? 그렇지. A는 무조건 8을 내려놔요. B는 옅은 8보단 작은 수기 때문에 무조건 누가 귤을 받아요? 그쵸. 이 경우는 A만 귤을 받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 명이면 카드를 내려놓지 않은 학생만 귤을 받으니까 이 경우엔 또 B만 귤을 받고요. 이 경우는 A만 귤을 받고 여기는 아무도 귤을 받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때 A가 귤을 받을 확률 P, B가 귤을 받을 확률 Q를 가지고 등식을 만드는 거거든. A가 귤을 받을 확률은 1번 더하기 3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번 더하기 3번을 P라고 생각할 거고요. B가 귤을 받을 확률은 2번이에요. 요렇게 등식을 세울 예정이야.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채워볼게. A가 귤을 받으려면요. 1, 8 중에 8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둘 중에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8이 나올 확률이 더 높거나 낮진 않을 거예요. 동일한 거야. 그러면 같은 이유로 사실 A는 여기도 2분의 1일 거고 1을 뽑는 경우도 역시나 2분의 1일 거라서 얘네들은 전부 다 A의 확률이 2분의 1로 동일해요. 그 다음에 B. B의 입장으로 한번 보면 여기서 n 이하여야 되거든. 그러면 n이 생각해봐. 만약에 n이 5야. 만약에 n이 5야. 그럼 5 이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여기서? 4개지. 그치? n이 5면 5 이하인 개수가 하나 접어서 4개거든. 그치? n이 4면 4 이하인 것의 개수는 하나 접어서 3개예요. 왜냐하면 1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전체 카드의 개수 6개 중에서 n 이하인 건 n 빼기 1개야. 이해됐어? n의 값이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n에 관해서 식이 나와야 되거든. 요거를 너희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요 생각은 들어. 이거는 좀 용기 있어야 되죠. 약간 과감하게 모르는데 어떡해요가 아니고 모르지만 요거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동그라미인 경우 여기는 똑같이 넣어줄 거고요. 그럼 B가 내려놓지 않는 건 1에서 요걸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두 개 분자가 6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7 빼기 n을 해주면 두 개 합이 1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곱하기 6분의 7 빼기 n 이렇게 하면 각각의 케이스별로 확률은 다 구한 거야. 요게 이해가 되면 끝났죠. 1번 더하기 3번 해보면 1번은 6이 12분의 n-1이고 3번이 12분의 7 빼기 n이에요. 아, 이거 2번인데? n 빼기 1이야. 그 다음에 얘는 2번 12분의 7 빼기 n이랑 똑같아. 그럼 분모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약분이 될 거고요. 얘는 2n 빼기 2는 7 빼기 n이 되고 넘겨서 3n은 9라서 n이 3이 나오네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지? 24 n 더하기 p네. 그러면은 n은 뭔지 구했고 p만 구하면 되는데 p가 요 뭐 좌변이도 상관없지. 어차피 같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3만 대입해주면 되겠네. 12분의 7 빼기 3 하면 12분의 4가 되어서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답은 24 자리가 없어. 여기다 24 그 다음에 n은 3이고 더하기 p가 3분의 1.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쉽지. 안 어려웠어 이번 시험이. 뭐 시험 끝나면 항상 그렇지 뭐. 어때? 틀릴 일이야?
그래도 어 이번에 21번이 어려웠나? 21번인가? 21번, 15번이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엔 공통보다는 좀 그래도 풀만하지 않았을까? 인가? 그치, 맞지. 확통 괜찮아요. 너희들 진짜 시간만 있으면 다 맞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확통이 아무래도 뒤에 있다 보니까 너희들 실력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 제발 시간 안배 좀만 더 써줘, 여기다가. 공통에다가 시간을 너무 다 쏟아버리면 확통에다가 진짜 정신없이 풀어야 되거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겪어보니까 아는 거잖아. 같은 짓을 시험에서 반복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음. 넘어가서 이제 교재 한번 해보도록 하자.